여러분, 지금 당장 세수하고 나서 절대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피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60대 이상 한국인의 무려 87%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세 가지 습관 때문에 피부 노화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선반에 지금 이 순간에도 꽂혀있는 단돈 몇천 원짜리 흔한 기름 한 병이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과 맞먹는 피부 재생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비밀을요. 오늘 이 영상 하나에서 여러분은 4가지를 얻어 가실 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피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 둘째, 단돈 몇천 원으로 만드는 천연배합 피부 재생 비법 4가지. 셋째, 겉이 아닌 속부터 피부를 살리는 생활 습관 3가지. 넷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피부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피부 관리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이고,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 관리는 젊어 보이려는 허영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뜨거운 물을 쓰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모공이 열리고 때가 잘 빠진다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무서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60대 이후 우리 피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손을 들어 얼굴을 살짝 만져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팽팽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 속 깊은 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고요. 피부 장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는 반드시 외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벽이 단단해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집안이 안전하고 따뜻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가장 바깥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 보호막이 피부 속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외부의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천연 보호막을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한피부과학회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피부는 30대에 비해 천연 보습인자 생성량이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 이상의 수분 유지 능력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피부 속 수분이 매 순간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수분을 잃은 피부는 마치 건조해진 가죽처럼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콜라겐 섬유가 수분을 잃고 쪼그라들면서 피부가 안으로 쑥 꺼지며 주름이 파입니다. 그 주름이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깊은 팔자주름이고 눈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노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쁜 습관들이 더해지면 그 속도가 5배, 10배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천연 방법을 쓰시면 이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아무리 좋은 팩을 하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멈춰야 할 피부 파괴 습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아까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삼겹살을 구우시고 나면 프라이팬에 하얗게 굳은 기름때가 남습니다. 그 기름때를 닦아낼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기름이 녹아 흘러내리죠. 우리 얼굴의 피지막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얼굴 피부 뿌리 표면에는 피지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천연 기름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부의 가장 소중한 수분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 이 소중한 피지막이 그대로 녹아서 씻겨 내려갑니다. 20대, 30대는 이 피지막이 씻겨 나가도 몇 시간 안에 다시 재생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다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피지막 재생 속도는 30대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씻겨 나가면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사라진 피부는 속수무책으로 건조해집니다.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는 그 느낌,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피지막이 사라진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세안은 반드시 손등에 닿았을 때 미지근하거나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는 물로 해주십시오. 이것만 바꾸셔도 내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십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세게 누르고 비비시죠. 그런데 이 행동이 수십 년 누적되면 피부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값비싼 고급 비단 원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친 수건으로 그 비단을 세게 문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올이 풀리고 늘어나고 결국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노년의 피부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은 젊을 때의 약 30% 수준입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는 아주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쉽게 늘어나고 처집니다. 매일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는 것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진 피부에 매일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세안 후 물기를 닦으실 때는 절대 문지르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면 수건을 얼굴에 살며시 얹어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수분만 흡수시켜 주십시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피부 탄력을 지키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팩을 오래 붙이는 습관입니다. 팩을 오래 하면 영양이 더 많이 흡수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전혀 없는 마른 스펀지는 근처의 물기를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팩이 얼굴 위에서 15분에서 20분이 지나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면 정확히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팩이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피부 속에 힘겹게 남아있던 소중한 수분까지 바깥으로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팩을 오래 하고 나서 피부가 더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삼투 현상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20분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피부를 살리는 철칙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들기름을 아깝다고 계속 쓰는 것입니다. 냄새가 좀 변한 것 같아도 조금 남았으니까 다 쓰고 버려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공기와 빛과 열에 노출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로 변합니다.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비린 냄새 혹은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산화된 들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직접 얼굴에 들이붓는 것이 됩니다. 피부 염증이 심해지고 노화가 오히려 빨라집니다. 개봉 후 냄새가 변한 들기름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치명적인 습관 중에서 혹시 지금 무심코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중단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이 댓글을 적는 것은 오늘부터 이 나쁜 습관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들기름이 왜 피부에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들기름 전체의 약 60%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의 오메가3 함량이
1% 미만인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서 하는 역할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 세포 하나하나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유연하고 튼튼해야 피부 세포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산이 줄어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유연성을 잃은 세포막은 수분도 영양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세포막에 직접 흡수되어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굳어서 삐걱거리는 문의 경첩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피부 세포가 수분과 영양을 훨씬 잘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들기름에는 루테올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루테올린은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피부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피부 안에서 콜라겐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 피부연구팀이 60세 이상 여성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8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들기름 성분이 포함된 팩을 사용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 보습제를 사용했습니다. 8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들기름 그룹은 피부 수분 함량이 평균 34% 증가했고 주름 깊이가 평균 22%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기계로 측정한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기름이 왜 피부 과학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연의 선물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들기름에 딱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섞어주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 끝에 완성한 황금 배합 비법 4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배합은 들기름과 꿀의 조합입니다.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피부가 유독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어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는 분이 계신가요? 이 배합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꿀은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습제입니다. 꿀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수분 입자까지 피부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단단히 붙잡아두는 능력입니다. 전문 용어로 히그로스코픽, 즉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꿀이 공기 중에 물 분자를 마치 자석처럼 당겨서 피부 속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표면에 견고한 보호막을 만들고 그 보호막 안으로 꿀이 외부 수분까지 끌어들여 피부 속 깊이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기름과 꿀의 황금 시너지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밥을 드실 때 쓰시는 숟가락 기준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담으십시오. 그 다음 꿀 반 숟가락을 넣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꿀을 들기름보다 많이 넣으시면 너무 끈적거려서 바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들기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만젠덴데 이턴과는 두 가지를 작은 숟가락으로 1분 정도 천천히 저어서 잘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사용법입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신 후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내세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 준비한 배합물을 손끝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살살 얹어 주십시오. 마사지 하듯 비비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 15분에서 2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제가 건강 강연을 하면서 만났던 68세 김현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을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본인 얼굴 한번 제대로 볼 틈이 없었다고 하셨죠. 어느 해 중학교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나가셨는데 친구들이 얼굴이 너무 거칠어 보인다며 걱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신 김 여사님은 그날 밤 눈물을 흘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도 꺼리게 되셨다고요. 그분께 제가 바로 이 들기름 꿀팩을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요.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 속에서 은은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도대체 얼굴에 뭘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냐며 칭찬을 해주셨다고 수줍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방법이 처음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꿀팩이라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 황금 배합은 들기름과 쌀가루와 꿀의 조합입니다. 혹시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거칠어서 고민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세월이 남긴 잡티들이 슬그머니 늘어나고 있어서 신경 쓰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배합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께서 오래전부터 쌀 씻은 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뽀얘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쌀에는 비타민 B군과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된 피부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칙칙하게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쌀가루의 고운 입자는 피부 표면에 두껍게 쌓인 묵은 각질들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정돈해줍니다. 일반 스크럽 제품들은 입자가 거칠어서 민감한 노년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가루는 입자가 워낙 고와서 피부를 전혀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각질을 조용히 정리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고운 쌀가루 반 숟가락, 꿀 반 숟가락을 함께 넣어주십시오. 마치 부침개 반죽처럼 걸쭉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쌀가루는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집에 있는 쌀을 작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가락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노년의 얇아진 피부에 쌀가루를 비비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팩을 얼굴에 두껍게 얹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살살 헹궈내시면 됩니다. 65세이신 박정순 어르신은 평생 야외에서 일하셔서 햇볕에 많이 타신 분이었습니다. 얼굴 피부톤이 너무 칙칙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이 쌀가루 팩을 3주 동안 주 3회 꾸준히 하신 후 동네 경로당에 나가셨는데 어르신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며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피부가 뽀얘지고 결이 고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배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쌀가루 팩이라고 적어주세요. 세 번째 황금 배합은 들기름과 달걀 노른자의 조합입니다. 60대 이후 얼굴이 예전에 비해 푹 꺼진 것 같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중력에 당기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볼살이 처지고 턱선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 속상하신 분들께 이 배합이 딱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피부에 레시틴이 공급되면 세포막이 튼튼해지고 세포 사이사이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것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 탄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피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세포에 영양을 채워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아주 강력한 피부 재생 복합체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달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 주십시오. 그 노른자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따로 놀다가 점점 섞이면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완성입니다.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 팩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 부위까지 꼭 함께 발라주십시오. 노화는 얼굴보다 목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피부과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주름과 목의 처짐이 나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과 목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15분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달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저녁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녀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목주름이 심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자신이 없다고 하셨던 77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팩을 6주 동안 주 3회 꾸준히 하신 후 결혼식 날 스카프를 하나도 두르지 않고 우아하게 참석하셨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어떻게 저렇게 곱냐고 칭찬을 했다며 저를 찾아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배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노른자 팩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번째 황금 배합은 들기름과 녹차가루의 조합입니다. 피부가 유독 예민하셔서 화장품 하나만 잘못 써도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햇빛에 잠깐만 나가도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이 배합이 가장 적합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자외선과 외부 오염 물질로 인해 피부에 생긴 손상을 복구하고 붉게 달아오른 피부의 열감을 빠르게 내려줍니다. 또 피부 내 미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녹차 카테킨을 피부에 적용했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평균 2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함께 쓰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녹차의 카테킨이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잠재웁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예민하고 지친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정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녹차가루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녹차가루가 들기름의 유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배합들보다 훨씬 산뜻하고 가볍습니다. 끈적거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배합은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등산을 즐기시지만 햇볕에 노출되면 항상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고 화끈거리셔서 걱정이 많으셨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녹차 들기름 배합을 매일 저녁 꾸준히 하신 후 피부가 훨씬 진정되고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등산 후에도 피부가 덜 자극을 받는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배합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녹차팩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4가지 황금 배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내 피부 상태를 살펴보시고 딱 하나만 먼저 골라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팩을 얼굴 겉에 정성껏 발라도 몸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썩어서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는 나무에 겉면에만 물을 뿌려봤자 잎사귀는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몸속 건강 상태를 밖으로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입니다. 겉과 속을 함께 돌봐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팩과 함께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점점 둔해집니다. 몸이 이미 심하게 건조한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세포에도 수분이 가득 차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몸이 건조하면 피부는 가장 먼저 수분 공급이 끊기는 곳입니다. 내부 장기들이 먼저 수분을 가져가고 남는 것이 피부에 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피부가 속부터 건조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물 8잔을 의식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단,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몸이 흡수하기 전에 그냥 배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잔, 새끼 식사 30분 전에 각각 1잔, 식사 후 30분에 1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드십시오. 찬물은 위장을 차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두 번째는 깊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잠든 밤 동안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바람에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밤새 복구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팩을 바르셔도 다음날 피부가 칙칙하고 힘이 없습니다. 피부 재생 공장이 밤새 멈춰 있었으니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께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무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간 담가두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또한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반잔을 천천히 드시면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돕는 호르몬으로 바뀌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식사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얼굴에 바르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드시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몸속에서 흡수되어 피부 세포막까지 직접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나물 무치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듬뿍 넣어서 드시거나 따뜻한 밥 위에 살짝 뿌려 간장과 함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십시오. 이 생선들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윤기가 차오르는 것을 2주 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환경이신 분들은 들기름을 매일 식사에 넣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거나 튀기는 데 쓰시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나물, 밥,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나쁜 습관 버리기입니다. 뜨거운 물 세안을 중단하세요. 수건으로 얼굴 비비는 것을 중단하세요. 팩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된 들기름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의 절반 이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내 피부에 맞는 배합 딱 하나 골라서 시작하기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당긴다면 들기름 꿀팩을 시작하세요. 피부톤이 칙칙하고 각질이 고민이라면 들기름 쌀가루 꿀팩을 시작하세요.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는 느낌이라면 들기름 달걀 노른자 팩을 시작하세요. 피부가 예민하고 잘 빨개진다면 들기름 녹차가루 팩을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3번,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 속부터 피부 살리기입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 8잔 드시고 밤에는 7시간에서 8시간 깊이 주무시고 들기름과 등푸른 생선으로 식사에서도 오메가3를 보충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의 건강과 외모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소중한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내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들기름 팩 15분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내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세안하시고 나서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제 나를 챙겨야 할 시간이야. 그 마음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떠서 얼굴에 살살 얹어 주십시오. 작은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한 달 뒤 거울 앞에서 당신이 미소 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아끼는 치유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시작이라고 딱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먼저 발라보시고 20분 후 피부 반응을 확인하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갑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